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진출과 오픈 AI 서비스 투자, 기회인가 위험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 예정인데요. 해당 내용과 더불어 제가 TQ에 투자하는 이유 또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뉴스 볼까요? 최대어 시프트업 코스피 입성. 오늘 이제 상장을 하게 되죠. 고평가 논란이 있는데 이겨낼까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해당 시프트업 청약을 해서 연동 배정으로 한 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조 원 넘는 하이힐드 펀드, BBB급 자금 조달 숨통. 뉴욕 증시 6월 CPI 발표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파월 발언에 S&P 하고요, 나스닥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금리 인하 기대 고조, 최고 기록 재경신 혼조 출발, 그리고 은행 넘는 증권사 ISA 잔액. 요즘에 ISA 계좌가 인기죠. 여러모로 머미무드가 되고 있다는데 지속될까라는 부분이고, 해당 내용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증권원 가보시면 업종 상위가 전기 장비,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리고 테마 상위는 전선, 해저터널, 그리고 선박 평형수 처리 등이 있었습니다. 한정고시 환율 보면 미국 원달러 환율이 0.5원 오른 1384.5원, 국제시장 환율, 금리, 유가 두바이 이후 WTI는 하락을 했네요. 금시세는 국제금, 국내금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원자재는 옥수수만 상승을 했고요. 구리, 납, 천연가스는 하락을 했네요. 이어서 국내 증시, 코스피가 2867.99포인트로 플러스 0.02% 상승, 코스닥 같은 경우 858.55포인트로 마이너스 0.22% 하락, 코스피 200은 395.6포인트로 마이너스 0.05% 하락.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만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 코스피는 개인과 개인과 기관은 매도했고요. 외국인만 매수를 했네요. 인기 검색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는 보합이었고요. HLB, 두산에너빌리티, H테크놀로지, 그리고 에코프로는 하락을 했고, 반면에 네이버, 삼천당 제약, 한전산업, 알테오전, 현대로템은 상승을 했네요. 업종별 시세, 테마별 시세 보시고요. 외국인 순매수 보시면 삼성전자, 현대로템,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는 현대글로비스, LG화학, 기관 순매수는 넷마블,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이 보이고요. 기관 순매도는 삼성전자, 기아, SK하이닉스가 보이네요. 상한가는 태양금속 우선주, 코아스가 보이고요. 하한가는 하한가는 없네요. 상승은 KBI 메탈 보이고요. 보합은 하이트진로 홀딩스, 하락은 한주 라이트 메탈, HB솔루션. 거래량 상위는 우리기술, KBI 메탈, 고가 대비 급락은 HB솔루션, 투비소프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요. 삼성전자, 현대차는 보합이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우선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기아, 셀트리온, KB금융, 포스코홀딩스는 하락을 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증시 보시면 해외 증시가 엄청 좋습니다. 다우산업 39,559.03포인트로 플러스 0.68% 상승 중에 있고요. 나스닥 종합은 18,613.01포인트로 플러스 1%대 상승. S&P 500은 5,621.77포인트로 플러스 0.8%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 보시면 니케이, 영국, 프랑스, 독일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상위 종합 항색은 하락을 했네요. 주요 뉴스 보면 파월, 인플레 하락 어느 정도 자신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미국 S&P 지수 사상 처음 장중 5,600선에 있고요. 육증시 6월 CPI 발표 앞두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S&P 500 지수 장중
5600선 등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시장 지표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P 500 맵을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0.96% 상승, 애플 1.4% 상승, 구글 1.03% 상승, 메타 0.84% 상승, 아마존 0.09% 상승, 테슬라 1.25% 상승, 엔비디아는 무려 2.49% 상승하고 있고요. AMD도 2.94% 거의 3%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S&P 500 맵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 피어잉 그리드 보면 뉴트럴에서 지금 그리드로 탐욕 구간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57포인트.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와 보시죠.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진출 그리고 오픈 AI의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내 오픈 AI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내용인데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운영 체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죠. 애저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죠, 애플과. 그리고 매출 구성을 잠시 보면 지능형 클라우드가 41.5%, 그리고 생산성 비즈니스 솔루션이 32.7%, 개인용 컴퓨팅이 25.8%, 주요 사업 보면 클라우드 시가총액 1위, 소프트웨어 시가총액 1위, 인터넷 시가총액 1위, 인공지능 시가총액 1위인 진짜 어마무시한 그런 미국의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월봉인데요. 지금 462.48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데 보면은 이 전고점, 그 전고점을 양봉으로 뚫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고 또 상승하고요. 상승이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왠지 이제 조정을 좀 받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이니까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장이 엄청나게 호황이죠.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통해 오픈 AI 서비스를 중국 내에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오픈 AI가요. 직접 중국 서비스를 이제 중단한 지 얼마 안 된 일이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내 오픈 AI 서비스 어떻게 이용 가능한가?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현지 법인이 20일 비아네트와 합작 투자하여 운영하는 애저 차이나를 통해 오픈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서비스는 중국 외부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며 중국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르죠.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정부 승인을 요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요? 계약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서비스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 20%를 오픈 AI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오픈 AI는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직접 중국 시장 진출을 포기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진출 위험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진출은 미국 정부의 국가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미국 정부는 중국이 고급 기술을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5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일하는 AI 분야 직원들에게 해외 근무지를 이전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달에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사업이 국가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를 3배로 추정한 TQ 투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어, 간단하게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어, 해당 TQ의 ETF 정보 보시면 나스닥 100 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률 3배 수익률을 내는 ETF입니다. 운영보수 0.88%, 연간 배당 수익률 연 1%, 계리율 참고하시고요. 그 상장일 2010년 2월 11일 보유 비중 보시면 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나스닥백, 나스닥백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3.4%, 애플, 엔비디아가 이렇게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해당 차트는 월봉인데요. TQ에 83.16달러. 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일 최고점을 찍었었죠. 91.68달러를 찍고, 자,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내려왔던 때가 있었는데,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이렇게 상승이 한 세트, 조정이 한 세트, 상승이 한 세트, 조정이 한 세트, 상승이 한 세트, 해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이 그 전에 최고점 91.68달러, 지금 같은 어 하중의 장세라고 할까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상승할 때는 아마 양봉으로만 이렇게 뚫을 것 같은데, 뭐 여기를 음봉으로 해서 넘게 되면 가짜 돌파하기 때문에요. 저는 어느 정도 어 차익을 실현하고 전부 다 팔지는 않을 겁니다. 갖고 있다가 이 돌파한 자리 있잖아요. 아니면 5선을 지지하는지 확인하고 다시 이제 또 매수하기 시작할 건데, 지켜봐야 되겠죠. 이 최고점을 돌파하는지 양봉으로 돌파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돌파 못하고 다시 찍고 내려오면 뭐 다시 5선이라든지 아니면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와서 어떻게 추세가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RSI가 거의 80을 가잖아요. 어느 정도는 탐욕 구간 왔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요. TQ도 뭔가 조정의 시그널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진출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위험 요소를 고려하셔야 되겠죠. 특히 나스닥 빅 지수를 3배로 수정한 TQ와 같은 레버리지, 특히 3배 레버리지죠. ETF 같은 경우는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위험도 3배로 높다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전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사업 전망, 미국 정부의 압박, 중국 정부 규제 변화,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픈 AI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지 시장 경쟁, 윤리적 문제 등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스닥 100 지수의 변동성도 보시죠. 기술, 주식 시장의 변동성, 글로벌 경기 변동, 금리 변동 등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 목표 및 위험 수준을 정하셔서 투자 목표, 자신의 위험 수준을 고려해서 투자 금액과 투자 상품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 수립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미래 산업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은 앞으로 모든 산업 분야의 혁신을 가져올 핵심 기술로 분류되고 있는데, 따라서 오픈 AI 같이 AI 기술 개발 기업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들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AI 기술은 윤리적 문제라든가 규제 문제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라는 민감한 영역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같은 정부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미중 기술 갈등과 투자 전망도 보시면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사업에도 지속적인 이제 불확실성을 부여할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연 정치적 갈등 요소를 고려하셔서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전략 수립을 위한 분산 투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단일 기업이나 단일 ETF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 여러 기업과 ETF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투자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오렌 버핏이 말했었죠.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런 거에서 보는데, 어떻게 보면 또 집중하는 것도 그렇게 뭐 나쁜 거는 아닙니다. 만약에 계속 주경차 올라가는 기업에 집중한다.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어, 개별 기업 같은 경우나 뭐 단일 ETF 같은 경우는 한 기업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기업의 악재가 뜰 수도 있잖아요. 이걸 잘 막아줘야 되는데 분산된 ETF 같은 경우는 잘 막을 수 있겠지만 단일 기업은 그대로 이 위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언급한 대로 IT라든가 AI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 등 여러 산업 분야의 성장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ETF를 함께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매주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내 오픈 AI 서비스 제공은 AI 산업 발전이라든가 미중 간의 기술 갈등이란 두 가지 시각에서 한번 주목해 봐야 할 사건이라 보이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분석 및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정한 TQ와 같은 레버리지 ETF 투자는 단기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위험 또한 높다는 사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ETF에 분산 투자하는 것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 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있죠. 계속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투자는 항상 자신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그리고 투자는 예측 불가능하며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적어봤습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